최근 유행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면 한 번쯤 꼭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 물건을 남들이 다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유행이란 이유로 구매해 본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심리에도 역시나 재미있는 경제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소비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제 용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고 보니 경제 시간이고요. 오늘도 오소연 시사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사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네. 최근에 하셨던 소비 중에 예. 좀 만족스러운 소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족스러운 소비잖아요. 항상 네. 후회하는 소비가 많은데 만족스럽다. 하나만 뽑자면 네. 제가 베개를 일명 베개 유목민이라고 어, 제가 약간 이제 일자목이다 보니까 이 베개를 좀 많이 예민하게 보시는, 예민하는데 네, 최근에 구매한 그 베개가 조금 만족스럽네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거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을 음,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뭐 사셨어요, 경우에는 최근에? 전 최근 좀 옷 쇼핑을 옷 했는데요. 쇼핑? 예. 원래는 항상 이제 오늘 입은 것처럼 좀 밝은 계열의 어, 옷을 좋아하는데 또 예. 최근에는 좀 스타일 변신을 좀 도도한 스타일로 변신을 해보고 싶어서 어두운 계열의 옷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 바꾸셨던데 혹시 뭐 그때 사신 걸로 네, 입으신 맞아요. 건가요? 어두운 맞나요? 옷을 입었는데 또 알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입어보니까 너무 좀 신나고 좋은 소비를 했다 이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사실 좀 최근 소비를 후회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행이 좀 유행 많았잖아요. 뭐 항상 많죠. 뭐 디저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자 하면은 뭐 두쫑쿠, 두바이 쫀트 쿠키였나요? 네, 그거 이제 한때 대란도 났었고 그쵸. 거기 더해서 이제 뭐 버터떡인가? 맞습니다. 그거 요즘에 또 열풍 불었고, 그쵸? 요런 이제 디저트류, 이런 간식들이 유행했었고. 그렇다면 우리 캐스터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다 드셔보셨죠? 당연히.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우선 유행이라면 무조건 해보는 성격이기 아, 때문에요. 그렇군요. 두쫑쿠, 버터떡, 봄동 비빔밥 전부 다 다 좋아했고요.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게 유행인데 네. 혹시 말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랑이? 네, 뭔가 말랑말랑한가요? 맞아요. 말랑이 말랑말랑. 뭔가요, 얘는? 네,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장난감인데요. 장난감. 이 만지면서 갖고 노는 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최근엔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 장난감이 유행했습니다. 예. 네, 저도 뒤처질 수 없으니까 바로 구매를 해서 장난감을 좀 즐겨봤는데 이게 작은 크기인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인데도 막 네. 10,000원이 넘기도 이 하고 말랑이가요?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가지고 놀다 보니까 실정도 금방 나고 또 가격이 좀 많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했던 소비 중에 가장 좀 어. 후회하는 소비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실증 나시면 뭐 동생분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 뭐 일회용인가요? 아니요, 이거 계속 갖고 놀 수는 갖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제 좀 처음에만 재밌다가 금방 재미가 질리는구나. 없어지더라고요. 좀 실증을 잘 내는 타입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유행하는 것들을 일단은 다 한 번씩 해본다. 네. 나쁜 자세는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게 음, 너무나도 뭐 비현실적인 어떤 과소비만 아니라면 네. 남들이 다 추구하고 음, 또 인기가 많은 건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그 말랑이 작은데도 가격이 꽤나 비싸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오늘 어떠한 이야기인데 뭔가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혹은 유행을 쫓는 것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나눈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제가 유행에 휩쓸려서 이 말랑이랑 두쫑크를 구매했듯이 예. 대세를 따라간다는 뜻의 소비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밴드웨건 효과인데요. 밴드 외건 효과.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음, 소비와 관련된 경제 용어들을 좀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자분들께서도 밴드 외건 효과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와 관련된 여러 경제 용어들 같이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 혹은 오서윤 시사캐스터 입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참여는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이제 퀴즈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퀴즈 맞춰주신 청취자분들께는 깜짝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퀴즈 정답 보내실 수가 있고요. 너튜브 채팅창으로도 같이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네. 그 상품 자체의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소비하는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상품을 따라서 사려는 행동을 이것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유행을 따라 상품을 선택하려는 이 소비 성향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밴드웨건 효과고요. 어. 2번 스놉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스놉 효과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네. 자, 유행을 따라서 소비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기 1번 밴드웨건 효과, 보기 2번 스놉 효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좀 둘 다 좀 생소한데. 자, 유행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네. 밴드웨건 뭔가요, 이거? 밴드웨건은 예. 이 퍼레이드나 서커스의 선두에 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탄 차를 의미합니다. 웨건이니까 차량이고 네. 밴드가 저희가 아는 그 음악 네, 맞아요, 밴드군요. 아하. 그래서 악대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이 악대차가 악기를 연주하면 사람들이 음. 관심을 갖고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 오.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따라서 구매하려는 심리를 경제학에서는 네. 밴드웨건 효과 음. 혹은 악대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악대차 효과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유행을 따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밴드웨건 효과.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는 뜻도 있어서 뭐 편승 효과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편승 효과를 보여주는 밴드웨건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행하는 두쫀쿠, 말랑이 이런 걸 네. 따라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네. 이야기죠.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어서 주식을 사야 하나,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나 두려운 마음, 포모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쵸, 포모? 네, 이 포모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 맞아요. 이건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한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의 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포모 요거 무슨 뭐였죠? 약자가 피어. Fear of missing out. 맞습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 발음 좋으시네요. Fear of missing out.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네. 나도 사야겠구나. 네. 남들이 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다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해서 뭔가 나만 소외되고 나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같이 편승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포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키워드가 이렇게 좀 이번 주까지 이어졌고요. 근데 반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특별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과는 좀 특별해질 것 같고, 특별해지고 싶고, 네. 뭔가 남들이 다 사는 건 좀 내 음. 개성을 뽐내기에 좀 약한 것 같고, 네. 그럴 때 뭔가 소비하는 그런 심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심리를 뜻하는 용어도 물론 있어요? 있습니다. 뭘까요? 뭐 한정판 가방을 갖고 싶은 맞아요. 마음, 아무도 모르는 맛집을 나만 알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를 뜻하는 용어가 바로 스놉 효과인데요. 예. 이 스놉 효과는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네.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오. 쉽게 말해서요, 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건 좀 꺼리고 좀 특별하고 네. 유행을 타지 않는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스눕 효과 이야기 나왔습니다. 밴드웨건 효과하고는 정반대로 유행을 거스르는 그런 소비군요. 맞습니다. 네. 스눕 효과는 마치 까마귀 떼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고고하게 있는 백로의 모습과 같다고도 해서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일반 대중이 쉽게 살 수 없는 어떤 고가의 명품을 소비하거나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스눕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눕 효과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 스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네. 단어 뜻이 스눕이란 뜻이 속물이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값비싼 명품을 소비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서 남들과는 내가 좀 특별해.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뜻이 붙은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과시만을 위한 네. 그런 맹목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아주 오래전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19세기 말에 산업화가 시작됐죠. 예. 이때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네. 원래는 상류층들만이 소비하던 사치품이 음.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상류층들이요, 네.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극단적이고 또 어. 희귀한 재화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이후에 1950년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벤스타인이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했고요. 여기에서 스놉 효과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현대 명품 브랜드들이 이러한 스놉 효과를 조금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VIP 등급제 또는 뭐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고객을 좀 차별화하는 전략들이 모두 이 스놉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러 제품을 좀 어렵게 네. 구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좀 특별한 아까 뭐 VIP 등급제 같은 것처럼 특별한 고객에게만 좀 이렇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경제학 용어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그렇죠. 자,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내어드렸던 퀴즈 한 번 더 내어볼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는 유행이 참 많았습니다. 예. 맛있는 디저트나 재미있는 장난감, 음. 음악이나 영화까지 이 개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전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중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를 퍼레이드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악대차 효과 혹은 이것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밴드 웨건 효과, 네. 2번 스놉 효과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133번으로 퀴즈 정답 받습니다. 오늘 퀴즈 보내주신 정답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가의 상품을 선호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소비에도 역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점점 더 비싼 상품을 막 사고 싶어지고 실제로 살 것 같은데 뭐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음. 원래는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명품 시장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요, 예. 가격이 비쌀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를 뜻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뭐예요? 바로 배블런 효과입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네.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조건을 제한하고요. 어. 또 가격을 수천만 원대로 올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에르베땡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새로운 경제학 용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배블런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배블런 효과. 이거 무슨 효과고 이 배블런 유래도 있을까요, 따로? 뭔가요? 배블런은 다른 뜻이 딱히 있는 건 뭐예요, 아니고요. 이거는? 이 1899년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배블런이 어. 처음 이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배블런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요. 배블런은 상류층 소비자들이 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네. 아니면 자신의 계층에 과시하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걸 보고요. 네. 처음으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도 증가할 수 있구나를 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서 소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악대차 효과, 남들과 차별화된 물건을 선호한 것은 스놉 효과인데 네. 이 스놉이란 단어가 뭐 이렇게 조금은 좀 속물 같은. 네. 그래, 속물이라고 조금 안 좋은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배블런 효과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소비와 관련된 용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다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소비 심리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또 변화가 있겠지, 당연히. 있습니다. 네. 1930년 미국 예. 대공황 시절이죠. 예. 이때 어떤 상품이 가장 잘 팔렸는지 좀 아시나요? 대공황, 미국 대공황 시절, 네, 그렇죠. 경제가 많이 안 좋았을 상황입니다. 1930년대 그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많이 팔린 거요? 뭐가 많이 팔렸을까요? 바로 뭘까요? 뭐 먹는 건가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네. 예.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 명품 같은 큰 소비는 줄어들겠지만 살 여윳돈이 많지 않을 테니. 그렇죠.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도 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비의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뭐 립스틱, 화장품 이런 매출이 엄청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립스틱 효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이면 얼마나 뭐 상상도 안 될 만큼 힘든 시기였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 명품 가방, 값비싼 자동차 이런 건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좀 저렴한 립스틱 이 립스틱 같은 거는 또 어떠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립스틱을 많이 좀 구매했다는 데서 나온 립스틱 효과를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이 립스틱 매출이 당시에 올랐길래 이런 효과까지 나온 건가요? 대공황 기간 동안 네. 미국의 화장품 판매가 25%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당시 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지만 에스티로더의 립스틱 매출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두 합니다. 배. 또 예. 2008년이죠. 금융위기 당시에도 네. 미국 내에 립스틱 판매가 11%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건 2020년은 코로나19 당시죠. 네. 그때는 또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립스틱이 아니라 뭐 눈화장, 아이섀도우나 아니면 스킨케어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는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했군요.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립스틱 효과가 아니라 마스카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스카라 효과. 그 당시에 많이 사셨나요? 마스카라, 뭐 눈화장 관련된. 그럼요.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립스틱은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그때 막 눈 화장에 필요한 화장품들을 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다 눈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립스틱 효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판매가 250% 증가한 게 아니라 25% 증가했는데도 이런 효과가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괄목할 만한 그런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립스틱이었다. 네. 그렇죠? 그런 립스틱 화장품 시장이었다 해서 이렇게 립스틱 효과까지 그 당시에 나왔군요.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시기에 또 마스크 쓰다 보니까 아까 립스틱 매출은 줄고 반면에 이제 눈 화장품들 그런 눈과 관련된 화장품 매출은 또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내어드렸던 퀴즈 정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 예. 1번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자, 보기 1번 밴드웨건 효과였습니다. 청취자 1000번께서 퇴근길에 문자 드리고요. 밴드웨건 효과 1번 정답이 있죠. 저도 말랑이 구매해서 한때 가지고 놀았는데요. 촉감도 촉감인데 재미난 소리가 나는 말랑이도 있다고. 맞아요. 소리가 재밌어요? 왁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왁부? 뭔가요? 왁부의 왁이 왁스인데요. 왁스? 그 말랑말랑한 장난감 위에 네. 왁스가 한번 코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뿌시면 그 뿌시는 소리가 참 재밌습니다. 왁스를 뿌신다 해서 왁부군요. 네. 그 왁스, 그 일회용 아닌가요, 그러면? 맞아요, 왁스가 맞아요. 한번 굳었던 게 깨지면서 소리가 나면서 끝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좀 가격이 비싼데 한 번밖에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이것도 좀 후회되는 소비예요. 그렇군요. 왁부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말랑이 소비를 저도 따라서 했다라고 1000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1000번, 8532번님, 2726번님, 0334번님, 5657번 이렇게 해서 오늘 5분께 좀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와 관련된 경제 용어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스놉 효과, 배불론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효과까지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소연 시사캐스터와 함께 재밌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쉽고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소윤 시사캐스터였습니다.